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본격 꼰대 저격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5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냥 불금, 다시 한번 불금이에요. 일단 우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조서방, 지난주 어땠어요? 지난주에 너무 노잼이었다고 저희가 K무브 사업에 깔 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미가 떨어졌나 보다. 그러니까요. 저랑 조서방이랑 너무 좀 학구적으로 간 탓에 이거 우리들 뭐 이거 무슨 본격 교수 강의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 이제 다시 보이면 안 돼요 우리. 그나저나 장작권 어땠어요? 제 주변에서도 지난주 방송 보고 네. 아우 두 분 퇴출해야 된다. 너무 아니 재밌고.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사람들 열 몇 명 보고 이제 좀 네. 멘붕 아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런 좁은 공간이 좋아가지고 네. 고시원이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일단은 뭐 장소야 우리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공개 방송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호흡해야 되니까 예. 앞으로 또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다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그나저나 이분 누구세요? 오늘 이렇게 밝아요. 지금 다들 야, 우리 지금 표정 봐. 얼굴에 입꼬리 올라간 거 봐. 아, 나 진짜 형수님한테 여보. 네, 우리 오늘 처음으로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 처음으로 첫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홍승희 씨예요. 일단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일단 되게 어렵게 모셨어요. 우리 일단은 3명 남자들 너무 칙칙한 상황에서 한다고 정말 지적이 많았는데 네. 네, 우리 승희 씨 어렵게 오셨어요. 어제 베트남에 있으셨잖아요. 네, 베트남에 있다가 어제 왔어요. 이 정도예요. 우리가 이 정도예요. 베트남에 있다가 우리 방송을 위해 네, 이야. 좀 앞당겨서. 그러셨어요? 진짜요? 네. 이런 거는 그냥 맞다고 해도 돼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나저나 네. 승희 씨, 네. 일단은 뭐 네. 좀 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홍승희라고 하고요. 저는 26살 청춘이고 지금 소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뭐 그래피티 작업도 하고 좀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승희 씨 관련해가지고 네. 일화가 많잖아요. 지금 네. 소셜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승희 씨가 세간에 알려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700만 원 폭탄 벌금녀예요. 예. 네. 야. 벌금으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요. 700만 원. 26살에 700만 원 폭탄 벌금녀가 됐는데 그것 좀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작년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되게 작은 작업들을 했어요. 퍼포먼스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주제였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이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했다는 이유로 그런 것 같아요.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7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200만 원, 500만 원, 26살 나이에 그게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200만 원은 뭐 내면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500만 원 들은 다음에는 제가 생전 한 달에 뭐 700만 원짜리 돈을 번 적도 없는데 그런 돈을 뭐
만져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돈이 벌금으로 날아오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답답하고. 그만큼 정권 입장에서는 되게 위협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약간 괘씸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더 과도하게 물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장 작가 예. 그렇게 무릇하게 쳐다보지 말고. 아 걸렸나요? 그러니까. 저 꽃청춘 이거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제 이게 잇몸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오늘 유독 더 분위기가 야. 아,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지? 그러니까요. 아 시작부터 이랬대요? 맨날 칙칙한 곳에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게 밝은 분이 또 이렇게 네. 이쁘신 분이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니까 잇몸이 보이네요. 아 네. 그나저나 저는 안 그래요. 장 작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아니 저는 홍승희 씨가 오늘 하실 얘기가 궁금한 거지. 네. 아까 쪼갰잖아요. 뭘 쪼개요? 아니 지금 형수님 제일 신경 쓰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랬다. 그나저나 우리 이렇게 예. 밝은 분위기 속에 이야기하는 예. 게 맞아요. 우리 승희 씨를 어렵게 모셨으니까 예. 승희 씨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우리가 승희 씨 네. 나와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네. 특히 우리가 본격 꼰대 저격 방송이다 보니까 꼰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나오신 주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이에요? 섭외해 주셔서 농담이고요. 네. 아, 좀 사실 꼰대에 대해서 되게 요즘에 화두였어요. 되게 너무 화나는 일들이 많았고 특히 요즘 한 1, 2년 사이에 벌금도 어쨌든 이 나라의 꼰대 차원에서의 억울한 일이었고 그리고 살아오면서도 항상 꼰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항상 어렸었고 이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뭔가 그런 꼰대 포화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굉장히 지금 좋은 말 했어요. 꼰대의 네. 포화 속에서 살아온 인생. 네. 야, 장착가 어때요? 어. 너무 무릇하게만 쳐다보지 말고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요. 대단하신 게 어쨌든 되게 네. 되게 용감한 아가씨라고 생각했고 네. 이분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봤는데 이분은 되게 용감하게 행동으로 부딪혀 싸우신 분이고 저는 도망간 사람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좀 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네.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홍승희 씨가 회자된 이유가 물론 벌금 폭탄녀라는 그런 별명 때문에 회자된 이유도 크지만 그 이유가 벌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그렇죠. 없을 것 예. 같아요. 700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지금 6살 나이에 700만 원.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제 뒤로 승희 씨 작품들이 보이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저런 예술 활동이죠, 일종의. 예. 저걸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은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승희 씨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소셜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부터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셜 아티스트. 왜 스스로를 소셜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되게 민망해요. 네. 네, 원래는 뭐 예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바깥에서 퍼포먼스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은 좀 본질적으로 자기 삶에서 나오는 행위고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 수밖에 없어서 다 사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회예술이라는 말도 사실 좀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제가 하는 작업들을 사회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비판에 대한 비판하는 주제의 예술을 하거나 공공적인 장소에서 예술의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예술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짚어야 될 점이 승희 씨가 네. 사회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공이 미술이나 예술 이쪽이 아니었잖아요. 네, 전혀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회복지랑 사회학 전공했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 왜 어릴 때부터 네. 이런 활동을 했었는지? 좀 저보다 힘든 청소년들,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저보다 다 힘들지만 사는 건 다 힘들지만 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 삶을 그러니까 제 삶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뭔가 진지해져도 되나요? 네. 그나저나 우리가 그래서. 사전에 승희 씨 모시기 전에 네. 우리 고청춘들끼리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그때 우리 장 작가가 저희한테 보내온 조서방과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가 상당히 나와 유사한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줬잖아요. 아, 그 그래요? 이유가 궁금해요. 이건 뭐 본인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승희 씨 뭐 어릴 적 경험이나 뭐 이렇게 살아왔던 상처 그리고 뭐 남자친구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곳곳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 순간까지 계속 꼰대들을 만나면서 그 꼰대들 그 주입식 네.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면서요. 맞아요. 뭐 그런 그러니까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 상처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부모님 이혼이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승희 씨는 저랑 완전히 틀린 건 승희 씨는 부딪힌 거, 저는 도망간 거. 어쨌든 되게 매력 있네요. 감사해요. 아니, 오늘은 기승전 감사하네요. 매력이 예. 나 이거 진짜 이런 사신방송 나 장 작가 이렇게 좋아해도 돼요 오늘? 근데 저도 계속 도망? 저도 표면적으로는 계속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런 꼰대들의 세계 속에서 항상 탈주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열심히 다닌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는 아예 안 갔었고 대학교도 막 다니다 말고 열심히 안 나가고 수업도 안 가고 이제 그 시간에 촛불 집회 나가고 막 이렇게 그거랑 했었는데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 열심히 다녔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 그나저나 지금 우리 장 작가가 정리를 잘 해줬는데 네. 꼰대에 대해서 꼰대라는 게 뭔가 규격화된 자기가 나 이렇게 걸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규정짓는 게 꼰대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정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승희 씨가 생각하는 꼰대의 정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선택하거나 제가 정말 원하는 걸 하겠다고 했을 때 항상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반대를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 망한다. 막 너는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너는 너무 이상적이야. 너가 너무 어려서 그래. 막 이런 것들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는 좀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집 있게 그냥 이거 아니면 제가 못 살겠으니까 다 선택하고 이렇게 탈주했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삶의 기준이 보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아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기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삶이 망할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걸 또 타인한테 투영을 해서 그렇게 그렇죠. 꼰대짓을 하는 네. 거잖아요. 되게 안쓰러워요. 가장 네. 뭔가 네. 꼰대한테 최근에 혹은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네. 꼰대한테 뭔가 좀 당한 기억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울려 그래. 너무 많아서 울려 그래요. 너무 많은데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그럼 제가 네.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반항적 기질을 어쨌든 네. 그 행동을 표출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반항적 기질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살면서 살면서요. 아버지인가요? 너무 이렇게 취조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아버지 전형적인 근데 그나저나 아버지 아버지 방송 아버지랑 지금 되게 사이 좋아요. 오케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한테 사랑하신다고. 하여튼 다행이네요. 네, 그 아버지가 그 군대에서 이렇게 정신교육 이런 거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무조건 공무원, 교사 딱 그래야 인생이 편다. 이 사회는 노예제 사회라서 너가 신분 상승을 해야 해 이러면서 이제 항상 불안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그렇죠. 학교와 세상에 네. 다 그런 잣대들을 내밀고 이제 또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는 이래야 돼. 너 몸 조심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수동적이게 만드는 삶의 태도를. 근데 그게 아버지의 꼰대가 네.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음 아닐까요? 뭔가 딸을 둔? 그게 어떤 저를 믿는 애정에서 시작되는 맞아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되게 불안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안하고 얘는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불안한데 얘 뭐 잘할 수 있을까?
너 어떻게 살려고 하니? 막 너 인생 어떡하니?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믿지 못하는 그게. 그래서 아, 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보다는 사실 그런 틀에 자꾸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들을 치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자꾸 이름 붙이려는 것들. 넌 여성이야. 너는 뭐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것들. 규격화된 것들. 근데 그거를 탈피를 했잖아요. 어쨌든 규격화된 거에서 탈피를 했고 탈피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계속 꼰대의 뭔가 포화를 계속 받았는데 맞아요. 뭔가 센 것 좀 막 보여주세요. 뭔가 그리고 포화.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 네. 오케이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지금 애인한테 아, 지금 애인이 없어서. 오케이 장작가 아, 어쨌든? 어쨌든 네. 근데 그것도 사전에 우리 승희 씨한테 들은 바로는 애인한테 맞아요. 애인들이 갖고 있는 심지어 애인들이 네. 갖고 있는 꼰대 기질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되게 많은데 진짜 가장 힘든 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못 믿어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를 못 믿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되게 사회적 관점으로서 남녀 간의 연인 관계에서도 되게 저를 여성이기 때문에 보는 것들,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다 많았거든요. 근데 많으니까 자꾸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야. 그러니까 연인 관계는 동등한 수평적인 어떤 동반자 관계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 뭔가 좀 제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갑자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즉흥적인 것들이나 저는 이런 것도 그냥 제 인생의 리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너는 아직 현실을 몰라. 넌 너무 감정적이야. 이런 것들을 잣대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너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지금 조서방 승희 분이 씨 어때요? 말 들어보니까 사실 좀 저도 돌이켜 보게 되는 게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사실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는 뭐 꽃청춘 찍고 막 진보적인 척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저도 모르게 또 가부장적인 그 맞아.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식적이라고 그 방송 그만두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형수님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네. 집에 가면은 이렇게 와이프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승희 씨를 옆에 두고 이런 말은 그렇지만 우리 셋이 진보의 탈을 쓴 다 꼰대들이라. 꼰대죠. 예. 그러면서 마초들이다. 네, 개마초들이라. 꼰대 맞죠. 아, 그래요? 네, 그런 이런 평가를 아니 근데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꼰대 마초들이다. 니네들이 감히 근데 꼰대들을 저격해? 맞아. 맞아요. 이런 비판도 받았어요.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방송을 이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 9월달에 썸을 탔던 여자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어쨌든 줬던 꽃인데 이제 죽었죠. 제 마음입니다. 심장이 죽었어요. 근데 왜 잘 안 됐냐면 지금 승희 씨 경험담이랑 약간 비슷해요. 저도 그 친구한테 그걸 강요했어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는 게 아니라 야 머리 잘라. 난 단발이 좋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도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지인한테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전달받는 이야기로는 야 너는 꼰대를 저격한다는 새끼가 무슨 뭐 박정희가 곤봉는 것처럼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제가 오늘 그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의 코스프레를 하고 갔어요. 그런 거였어요. 네, 있는 그대로 이제 전혀 받아들일 몰랐네. 거예요. 예. 네. 야. 진짜 아주 제가 그러셨구나.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아요. 어때 야. 꼰대를 저격하는 놈이 꼰대 짓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방송입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방송. 그럼요. 네. 그렇죠. 그나저나 승희 씨 네. 어때요, 장 작가? 네? 멋있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막 머리 자르라 그러고. 아, 그래요. 근데 안 한다잖아요. 네? 이제 바꾼다고 아, 그러는데. 네. 아, 화이팅. 어쨌든 뭐 네. 화이팅! 우리 함께 성장하는 도지니까. 아. 근데 진짜 저도 만났던 네. 사람이 같이 촛불 집회도 나가고 되게 시민 의식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꼰대 본질이 뭐 이념에 있는 게 아니라 탈의식화된 그런 게 아니라 좀 본질적으로는 사랑하는 능력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랑하는 본질적으로는. 능력의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불안한 존재로 보는 관점. 그렇죠. 그래서 자꾸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성하게 된다. 네. 맞아.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설사 새누리당이어도 물론 저는 사랑 못하겠지만 새누리당이어도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물론 저는 저도 안 사랑 그래요. 저 못해요. 새누리당이면 안 만날 맞아요. 것 저도 같아요. 그렇긴 해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런 좀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한 게 또 인간이고 그렇게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런 꼰대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제 안에 꼰대가 있고. 맞아요. 그게 어려운 게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네. 김 기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저를 왜 걸고 넘어져?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있는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늘 제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추려고 했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반성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연애에서도 꼰대를 발견하셨다는 말씀이 되게 같은 남성으로서 돌아보게 만드네요. 이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때문이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꼰대로 꼽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잖아요. 최근에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이화여대에 가가지고 학생들 맞아요. 앞에서 이런 말을 그렇죠. 했어요. 우리 딸처럼 안 되려면 열심히 연애해라. 연애하면서 살아라. 우리 딸 같은 거라는 거는 이제 마약 중독자랑 마약 중독자랑 결혼했으니까 잘못 걸린. 예, 연애를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데려왔다 이 의미인데 아 정말 좀 아이러니해요. 이래도 돼요? 안 되죠. 예? 전형적인 꼰대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열받던 건 뭐냐면 네. 사실 뭐 우리 근혜 누나나 우성이 형이나 아버지가 친일파에 그리고 친족 중에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중심 권력을 얻으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가? 근데 사실 이렇게 비판하면은 또 제대로 된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화가 났던 거는 그런 식으로 이 사태를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죠, 정치인으로서. 근데 이화여대 가서 강연을 가서 그런 식으로 딸의 탓으로 딸의 탓이 또 아니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거, 그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시 이런 꼰대다. 말들이 되게 네. 많이 있잖아요. 연애에 있어서 어른들이 저도 이제 되게 꼰대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많이 만나봐야 된다. 막 많이 만나봐야 사람 볼 줄 안다. 근데 사람이 무슨 상품도 아니고 식품도 아니고 그 말이 너무 인간한테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이 낫나 이 사람이 낫나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규격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고름의 기준 네. 자체도 되게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 건데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자기가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그게 중요한 건데 자꾸 그렇게 인간 관계에서도 되게 비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꼰대들이. 말 잘하네. 장 작가 오늘 완전히 말 잘하네. 예.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거 김정은식 박수법인데 이렇게 말 잘하네요. 또 뭔가 꼰대들에게 많이 당했다고 아. 그랬잖아요. 여행 가서 여행을 혼자서 주로 많이 가요. 네. 근데 가면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과 가끔 마주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소리 들으면 너무 화나요. 특히 아저씨들이 수근수근. 네, 그러니까 여기는 못 사는 나라니까 특히 뭐 동남아 이런 못 사는 애들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짱이야. 대한민국을 되게 사랑하세요. 근데 뭐 이런 거 먹고 여기는 어떻게 못 살아? 사니까, 뭐 네, 이런 얘기. 여긴 못 살고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나는 자랑스러워. 근데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그렇죠. 꼭 그런 새끼들이 꼭 외국 사람들, 그 서양인들 웨스턴 앞에서는 네. 이렇게 맞아요. 그게 확 죽어요. 특징이에요, 예. 진짜. 확 오그라들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을 그렇게 네. 위계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관점들. 지금 승희 씨가 잘 지적을 해줬는데 인간애로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꼰대들이 인간애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부족하니까 네. 사람을 계급별로 나누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냥 저격을 해버렸어요? 저는 저격을 하진 않았고 꼭 잡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한테 그런 것들을 날린 사람들이 막 나이가 많거나 네. 남자친구야 뭐 헤어지면 되고 아니 뭐 싸웠었지만 헤어졌었지만 뭐 그렇게 마주침이 있을 때 사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설득이 되면 뭐 벌써 됐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삶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제가 하는 행동들, 뭐 예를 들면 벌금 폭탄을 맞았을 때, 조사를 받을 때,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제가
온전히 다른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제 양심으로 한 행위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양심대로 행동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자꾸 저를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짚어야 될 게 뭐냐면은 승희 씨가 벌금을 700만 원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26살 청년에게 700만 원이나 벌금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승희 씨가 벌금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공동으로 모금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 모금을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 실제로 한 달 사이에 7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았고 그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잘 취재해 주셨어가지고 물론 그 저는 이유가- 저희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예, 되게 결과가 된 거지만 좀 다 이런 답답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이유는 이런 꼰대들의 포화 속에서 다 개인적인 대응만 사실 해왔잖아요. 저도 혼자서 노역장에 갈까? 그냥 수배 당할 때까지 그냥 도망 다닐까? 이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승리의 경험, 뭔가 희망을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의 실천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좀 같이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의미를 모아내고 그 의미를 담아내고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런 과정이 되게 우리의 에너지를 되게 희망적인 에너지로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분노의 에너지가. 근데 당시에 네. 굴하지 않는 모습이 멋지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네.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발언을 했는데 네. 그것에 탄압이 들어오니까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예술 활동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극복하려고 하신 모습이 그렇죠. 멋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엄청나게 네. 지혜롭게 극복하셨네요. 그런데 다른 분 어떤 좀 안 좋게 보시려고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승희 씨의 네. 어떤 그런 활동들이 네. 좀 삐딱하게 보자면 좀 네. 그런 식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 간종이라고 네. 표현하는 새끼들 있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있어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직접 들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배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제 양심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개의치는 않은데 그냥 언제나 있는 거라서 그런 건. 그래요. 네. 꼭 누구 어딜 가나 다 삐뚤어진 새끼들은 있는 네. 거고. 예. 사실 크라우드 펀딩 시작하기 전에도 이거를 한 3개월간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내가 이런 벌금 맞았는데 이런 사회예술 프로젝트 해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벌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닐까? 그래서 벌금을 내진 않을 건데 이제 그런 관점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꼰대들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뭐 안 될 거다. 야, 너 크라우드 펀딩이 쉬운 줄 아냐? 주변에서 도움 네. 주는 사람 중에서도 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도움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그 꼰대들이 사실 몇몇이지만 되게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엄청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 같은 또래 청년이 꼭 했으면 좋겠다. 많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그 한 사람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게시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 꼰대의 게시까지 포화 했고, 속에서. 네, 꼰대의 포화가 나서갖고 결국엔 성공을 했고 네. 그 성공을 바탕으로 또 예술로 승화까지 시켰잖아요. 네, 계속 네, 하고 그 부분 좀 있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세히요? 크라우드 자세히요? 펀딩? 네. 아니요, 그 예술로 승화시킨 부분. 예술로 승화시킨. 네, 그러니까 뭔가 크라우드 그림도 펀딩. 신촌에서 그리고 맞아요. 많은 분들의 그 성원을 받아서 했다는 네. 걸 했잖아요. 그게 800명의 시민들이 한 사람에 10,000원씩 이렇게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제목은 이제 나무인데 시민 의식으로 성장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경인데 이 나라의 새로운 태양은 이런 시민 의식으로 새롭게 태어날 거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이제 신촌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또 그 메시지들을 재판 얼마 전에 했는데 최후 변론 할 때 가지고 가서 읽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와서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이제 그런 메시지들도 그 재판 최후 진술에서 다 읽고
그렇게 하는 거. 장 작가 볼 때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재판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고 장 작가 볼 때 어때요? 지금 굉장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좀 그러니까 외모로는 좀 굉장히 여린 분이잖아요. 근데 되게 강건하게 이겨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분은 벌금 7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강남에서 담배 피다 5만 원 얼마 전 이 2달 전인데 아직도 네. 안 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도망치고 있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랑 그런 위기가 들어왔을 때 그런 지혜로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나왔을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네요. 예. 제가 그 예술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벌금이 되게 심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고 이걸 진료로 이제 저는 예술 작업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 집회를 많이 나갔어가지고 또 많이 들어올 거예요 벌금들. 벌금 들어오면 그걸로 또 작업하고 그러려고요. 네. 뭔가 생활에 꼰대들의 저격이 꼰대들의 공격이 네. 뭔가 또 다른 생활의 동력이 되고 있네요. 네, 뭔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위기는. 네. 우리 조사관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승희 씨처럼 잘 극복하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이 그렇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승희 씨가 자꾸 이제 하시면서 시민의식을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키우고 나누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 대단히 어렵고 뭐 추상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가로막지 않고 세월호 참사를 보고 진짜 인간적으로서 왈칵 눈물을 쏟고 그 분노의 감정과 답답함을 표현하려고 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술 그걸 예술이라고 부르든 네. 어떤 식이든 나의 마음과 그 생각과 양심을 표현하려고 했다. 근데 그걸 국가에서는 이렇게 탄압했다. 거기에 많은 그쵸. 분들이 더 공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승희 씨처럼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가장 큰 제한이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생활해야 되는데 승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집이 춘천이란 말이에요. 원래 원래 본가가. 집은, 네. 근데 지금 혼자 타향살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요?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어려움을 네. 극복을 안 해요. 그냥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애초에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이 굶으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물론 제가 변화시키긴 할 거지만 당장은 제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근데 양심을 유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굶어 죽게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 이렇게 각오를 했던 게 있고 그 결심대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막 30살 넘으면 진짜 막 갈 데 없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인도로 가서 거기서 진짜 막 최초의 사도 여성 그런 고민도 했을 정도로 좀 근데 승희 하루를 씨의 살아도 이런 승희 씨의 양심을- 결심이나 이런 행동들이 네. 삶의 방식들이 옳다고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온전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기준 자체를 그러면 다른 네. 청년들에게, 네. 청춘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말해줄 수는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가 막 착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저는 어떤 희생이나 선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삶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제 이유를 유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유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싶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걸 유보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 영혼을 집에다 두고 출근을 해야 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다 그만두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진짜 너가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우리 장 작가가 그런 거? 특히 승희 네. 씨에게 오늘 더 많이 공감했던 이유가 네. 장 작가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여행 떠난 사람이에요. 제대로 자살하려고. 인도에서요? 예.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와. 라다크에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또 이제 스님들 얼굴 보니까 또 머리도 한번 깎으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술 못 먹는 거랑 여자 못 만난 거, 그 금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이분은 되게 심장이 되게 뜨겁네요. 근데 뜨겁고 근데 겁이 없네요. 저는 겁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제 얘기 조금 하자면 저도 원래 하고 싶은 건 원래 종군 기자 이런 쪽이었어요. 지금 당장 시리아 가서 이제 그런 거 찍고 그 많이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래요. 누군가 집 위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착한,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분의 착한 아이가 되려고 이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제 못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제 단절되고 이제 뒤틀려가지고 그때부터 도망쳐왔거든요. 지금까지. 뭐 그런데 이분은 그냥 끝까지 싸우네요. 딱 이분을 보니까 아들 최근에 되게 히트한 책이 있잖아요. 아들의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되게 있으신 분이죠. 사실 저는 용기가 막 저는 되게 개인적인 일에는 겁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귀신 되게 무서워요. 벌레도 되게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꼰대에 대한 저에 대한 포화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벌금 폭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계속 당하고 있을 일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당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거기 그 다친 사람들 생각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홍수민 씨 앞으로 그 미래에 펼쳐진 그 예술적인 행태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 어깨 위에 고양이 얼린 그 영화랑은 완전 틀리네요.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르고 틀려. 그 승희 씨가 벌금을 첫 번째는 200만 원. 네. 그거는 이하 작가를 좀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이제 네.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그래피티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래피티 작업을 하시는 분이 어느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망을 보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랑 그 세월호 배 사진이 있는 배 그림을 작업을 하실 때 저는 이제 망을 보면서 심심해서 이하 작가님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범으로 같이 잡히고. 근데 그러면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손바닥만한 스티커를 어디에 붙였다고요? 스티커를 남자 화장실이랑 여자 화장실에 붙였는데 제가 여잔데 남자 화장실에 왜 들어갔냐고 그것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공공? 무슨 건조물 침입죄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없어졌는데 처음엔 그것도 걸었어요. 진짜 찌질하다. 진짜 되게 꼰대죠. 웃기죠. 진짜 찌질하고. 진짜 찌질하다. 차라리 대통령 모욕죄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했으면 솔직하잖아요. 근데 재물손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집 스티커 했으면 이랬지 않았을 텐데. 저도 예전에 이제 집회 가서 벌금 받으면 꼭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저도 저는. 이번에 저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500만 원 받은 게 지금 우리 뒤에 뭐 승희 씨가 지금 한 작품 활동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된 내용이 네. 세월호 참사 집회 때 그 낚싯대. 낚싯대에다가 노란색 이렇게 네. 저희 그 뭐라고 할까요? 노란색 천을 네. 직접 찢어가지고 찢어서. 저 사진이네요. 저건데 그렇죠. 저 사진이 제일 유명한 네. 사진이죠. 네. 저거를 되게 밤새 만들었었어요. 낚싯대를 구해가지고 제일 긴 걸로 대낚싯대가 되게 길거든요. 웬만한 깃발보다 길어요. 근데 이 노란 리본들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잘려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직접 찢어서 다 매달고 바람에 날리는 걸 제가 보고 싶어서 제가 저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종도 달았고요. 네, 종도 달고. 근데 500만 원? 네. 참. 500만 원짜리 낚싯대네요. 그러니까요. 퍼포먼스 할 때 항상 경찰이 막아요. 근데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해도 못 가게 하고 혼자 있어도 막. 그러니까 예술을 예술로 네. 보지 않는. 네. 예술로 봐도 리본 달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어디 가냐고. 청와대 갈까 봐. 광화문 밑에서 하는데 청와대 갈까 봐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꼰대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조서방이 이야기했듯이 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도 커요. 맞아요. 특히 우리 사회는 더더욱 그렇고 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저격을 해야 되고
저는 승희 씨 말씀 들으면서 네.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이 타인의 고통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진정한 예술가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 같고요. 근데 그런 타인의 고통이 예민하니까 자기 내면의 목소리도 함께 더 솔직하게 그거에 어떤 등을 돌리지 않고 내면과 타인의 고통을 다 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예, 너무 칭찬만 하나요? 감사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탈의식화 되어 있을 때 되게 저지를 수 있는 오류가 자기 내면을 잘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되게 안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진보 마초 꼰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남자친구도 그랬었고 되게 나이 많고 되게 아는 건 많은데 책도 많이 읽었는데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탈의식화 되었으니까 너네는 다 미개해? 막 뭔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오케이. 배워야 되는 건데. 여기서 좀 꼰대스러운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승희 씨가 네.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봐도 되게 네. 미모가 출중하잖아요. 오, 그렇지 않아요? 미모가 출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가 상당히 아. 좋았는데 이 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많이 네. 사람들에게 회자됐고 더 공격을 받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이유도 있다고 보지 않아요? 스스로 볼 때는 어때요?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다 분명히.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플러스적인 요소는 있었다고 솔직히.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외모에서 중요한 건 그 풍기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되게 삐딱하게 그냥 삐딱함 어떤 저만을 생각하고 뭔가 타인에 대한 그런 민감성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 애초에 하지도 않았겠고 그런 타인을 만나지도 않았겠죠. 진심으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이 때문에 승희 씨가 더 네. 공격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재밌는 게 거예요. 일단 승희 씨가 자신의 미모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인정하진 않았어요. 인정한 거 아닌가요? 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되게 옹호하네요. 그러군요. 뭘 얘기를 해도. 그 미모라는 게 네. 참 이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되게 부끄럽네요. 부끄러울 건 없고.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 중에 네. 뭐 어떤 분들이 뭐 탈의식화 또는 뭐 네. 시민의식 자꾸 네. 의식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삐딱하게 보자면 네. 저 사람은 좀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고 꼰대스러운데 그래서 의식이 없다 시민의식이 없다 뭐 진보적인 마인드가 없다 그래서 탈의식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은 좀 맞아요. 그 사람을 대상화시키고 타자화시키고 맞아요. 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닌 건 아닌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저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때는 참으면 안 되겠죠. 근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좀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도 조금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에 대해서 정의한 거는 꼰대가 너의 기준을 우리한테 막 적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옳다는 또 전자에 너희들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면 맞아요. 우리 스스로 저도 꼰대가 꼰대 되는 거 선생질 아닌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장 작가 어때요? 어떤 거 말씀?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꼰대가 되는 걸 우리도 경계해야 되는데 네. 뭔가 뭐 조심해야 될 점인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앞으로 좀 더 이야기를 풀자면 어쨌든 저도 선생질을 많이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 4살, 5살 이렇게 군대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 선생질을 많이 했거든요. 무조건 밖에 나가라. 밖에 근데 못 나갈 수도 있는 친구고 나가서 적응 못할 수도 있는 친구들한테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했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너도 해봐라. 그게 꼰대질이고 그렇죠. 선생질을 네. 했고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위탈한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취를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 주변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꼰대예요. 예, 자기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만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그것만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희 씨는 자신의 모습을 네. 그러니까 옳다는 믿음하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사실 저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하고 근데 이게 되게 온전하고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늘 오기 전에도 내가 오늘 여기 왜 오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살아있지? 뭘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는
그 과정이 온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가 어떤 너는 꼰대야, 박근혜는 꼰대야 이게 끝이 아니라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갑자기 내일 각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꼰대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지금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네. 우리 승희 씨 볼 때 어때요? 우리 세 남자 이 꽃청춘 꼰대들 같아요? 아니요. 되게 그러니까 열려 있는 상태면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닫혀 있고 열려 있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려고 하느냐, 소통하려고 하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 되게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일단 수용을 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네. 되게 다 일단 흡수하고 그 중에서 이제 양분을 이렇게 뻗어가는 나무처럼 막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완벽하고 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매일 질문하면서 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잘 오늘도 내일도 잘 해야겠죠. 네. 오늘 장 작가가 우리 승희 씨 온다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특히 뭔가 책도 꼰대에 관해서 자기가 오늘 좀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했는데 장 작가 오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오늘은 조소망이 아닌 제가 원래 제 잠깐- 코너인데. 그러니까 하루 오늘 빌려드릴게요.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예. 빌려드릴게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네. 군대 있을 때 되게 감명 있게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동양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등산, 큰 산을 오르는 행위로 이렇게 봤잖아요. 산을 어떻게 해서 이제 남들보다 빨리 산을 올라가는 방법, 뭐 산에서 잠깐 쉬는 방법.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면, 근데 문제점은 정상에서 올라가면 끝이었어요. 하사한 방법을 비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대사회에서 또 이제 그 산에 비유하는 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현대는 그 산 하나에 또 하나의 선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게 절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서양의 가치관이 나와요. 서양의 인생관은 뭐냐면 사막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혹시 잡은 적 있으세요? 있어요, 전. 네. 사막 경험한 거 있으세요? 당연히 안 되게 가봤고. 특별한 경험인데 이게 더 있다고 하니까 좀 아 그래요? 사막은 자고 일어나면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모든 풍광이 변모합니다. 자기 전에 분명히 거대한 모래산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모래가 싹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될 때가 있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변화하는 그 인생의 모든 그 방향성들을 항상 이렇게 새겨듣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항상 적응을 하고 어떤 변화든지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키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정상이나 뭐 이런 정복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유두리 있게 마음속에 나침반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 그 메아리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사막이 펼쳐지든 어떤 산이 펼쳐지든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어찌 보면 승희 씨가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 형태가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딱 아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많이 중요한 부딪히는 것 건 같아요. 등정이 아니라 예. 방향이다. 방향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예. 승희 씨 작품을 보면 네. 나무 그림도 많이 나오고 만다라를 네. 그림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다라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다잡고 다스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나무 그림을 보면 저는 그렇게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 그런 예술가적 그 열망이 표출된 게 아닌가. 안으로도 밖으로도 다 열려 있고 서로 통하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예술가적 그 표현 욕구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감동하시는데요. 감동적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그림 하나하나 활동을 네.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뭐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만다라 명상하고. 만다라 그럼 또 장 작가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만다라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다라가 뭐냐면 밀교에서 나오는 그 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딱 그 만다라를 그리는 행위랑 만다라를 쳐다보는 명상의 행위,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내면을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저 겁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미술 치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느껴지는 내 마음의 파장을 모양이나 색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명상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되게 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성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럼- 이거 보면서 많이 지금 승우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게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의 치료를 하는 과정들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네. 계속 각성된 상태로 저를 있게 하는 계속 음.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백 개의 동그라미를 주고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지? 네. 이런 거를 이게 잘 지금 짚어주셨는데 꼰대를 비롯해서 우리 특히 청년들이 네. 스스로에게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금 우리 장 작가도 그렇고 우리 지금 승희 씨도 그렇고 네. 스스로를 갖는 시간을 계속 만다라나 어떤 다른 네.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없어요. 저는 일밖에 안 해요. 일밖에 안 하는데 워커홀릭인데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확보하면서 네. 일을 하면 좋겠는데 김 기자 보면 너무 잠도 한 3시간 자요, 4시간 자나요? 4시간 정도 자요. 그러면서 일을 비인간적이에요. 네. 매일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요번에 좀 여행도 갔다 오려고 네, 하고 그래서 주말에 일부러 더 여행을 가려고 다행인데. 하는데 문제는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여기 여행을 내 스스로의 삶의 보장을 위해서 저는 여행을 가는 건데 더 힘들어요. 아, 그럼 여행 가지 마시고 만다라를 그리세요. 만나라 그래 집에서. 네, 제가 그리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냥 왜냐면 간단해요, 제가 그냥. 이게 왜 네. 묻냐면은 우리 청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될 청년들이 자꾸 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감정 표출을 못하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뭐 광고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감정 표출하지 마라. 이제 나이 먹었으면 어른이니까 애처럼 수정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감정 표출을 해야 돼요.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외롭다면 외롭다고 이제 아우성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전 되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서글퍼요 스스로가. 우리가 이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데 어찌해야 돼요 조소방? 우리 조소방은 갖고 있어요. 어찌하는지는 모르겠고 아까 이제 감정노동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감정노동이란 말이 원래 서비스직이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한정된 말이었는데 이게 워낙 갑질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인 것 같아요. 감정을 숨겨야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질문을 군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 질문하면 스스로 괴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 최면 걸고 자기 개발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내면으로 침잠하면 스스로 그 분열과 모순을 못 견디니까 오히려 더 질문이 없어지고 성찰도 없어지고 그냥 좀비처럼 노예처럼 그렇죠. 끌려다니는 네.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질문을 하지 않는 기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일반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로 펼쳐져도 질문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승희 씨를 예술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감정 그리고 그 내면의 열정 이런 것들을 그 수단이 뭐가 됐든 방식이 뭐가 됐든 장르가 뭐가 됐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요? 승희 씨? 아니 김 기자는 그렇게 평소에 저 스스로 표현하고 아티스트라고? 그래도 조금 표출을 하면서 저는 노력하죠. 살고 있는지. 진짜 안 솔직해요. 그러니까 김 기자. 가끔 보면 로봇 같아. 진짜 김 로봇해. 기자님을 위해서 특히 우리 카톡에서 만다라- 로봇해. 완전. 왜 내가 왜 로봇? 일 얘기밖에 사이보그 안 같아, 해. 사이보그. 일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 제가 그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할 때 네. 막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판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예술가들이 세월호 참사를 봤을 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를 한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슬펐던 게 이게 예술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보편적인 거고 사실 제가 하는 것들도 제 어떤 예술가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서 저는 다 온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공감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세월호 비단 세월호뿐만 아니라 네,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면에서. 보편에 대해서 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걸 저도 보편애라고 저도 보거든요. 네. 세월호 참사에 아파하니까 나가고 동참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꼰대를 저격하는 이유도 그 동참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공감하자고 그 기회장을 마련하자고 지금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네, 공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해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사실은 우리 네. 인간 내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슬픔, 슬픔, 분노, 분노. 뭐 공포.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저런 상황에 있더라도 그 감정이입을 하면서 공포를 크게 느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정부가 벌금으로 응수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찌질하죠. 장 작가 어때요? 아 찌질하죠. 뭐 뭘 어때요, 뭐.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자리에 있던 판사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제가 만약에 경찰이면 미안해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생각만 나면 막 악몽을 꿀 것 같아요. 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못 지켜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벌금을 또 물고 저기 집회 나온 사람들한테 벌금을 또 물 수 있는지 양심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한 짓을 다쳤는데. 하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더 무서운 점은 또 다른 형태로 계속 공포를 네. 주면서 한편으로는 꼼꼼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벌금을 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가게 하고 생각을 안 하게 하는 이런 꼼꼼함. 그래서 저는 그거를 뚫을 수 있는 힘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그 말씀해 부분에서 주셨는데 좀 말씀을 네. 해주세요. 오늘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 지금 네. 하는 활동 네,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이제 그런 것들의 같은 차원인데 네. 그런 공감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결국 공감의 핵심은 요즘에 공감 교육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공감은 결국엔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김무성이 얘기하는 그런 연애 말고 진짜로 내가 사랑을 하는 걸 하는 게 정말 청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친 언니가 인문학 카페 36.5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불편한 잡지, 그러니까 개간 진지라고 이렇게 밥상을 같이 먹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제가 꼰대예요. 창간호 주제가 꼰대인데 그 꼰대를 주제로 이제 공감을 모아내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해조선도 그렇고 꼰대도 그렇고 되게 절망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노의 에너지라면 이 분노의 에너지가 공감으로 모일 때 변화의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언니가 하려는 거고 저도 이제 거기에 공모전에 같이 참여해서 저도 글을 쓸 거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인문학 카페 36.5도라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차원에서 청년 그리고 예술가들이 되게 살기 힘들잖아요, 특히. 그래서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함께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퍼포먼스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청년 예술가라고 치면 나오고 마지막으로 뭔가 이런 활동들을 제가 계속 하는데 본질은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계속 만나고 의미를 계속 공유하고 내 의미를 알아봐주는 서로를 만나가는 게 결국엔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후에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희망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K무브 때 연대의식이 없다고 막 제 청년들은 지금 이제 공동의 적이 없고 이제 그게 있어서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이분 행동을 하시네요. 그 연대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네요. 네. 진짜 잘 모셨어요. 예. 우리 함께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서봐. 지난 시간에 우리 두 사람 엄청 공격했잖아요. 희망 없다는 거 막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절망스러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아니 오늘 승희 씨 보면서 저도 힘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네. 진짜로. 원래 저는 예술이란 건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승희 씨 보니까 결핍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홍보하신 거 얼마나 종류가 많았습니까? 다 기억은 아직 안 나지만 다시 방송 볼게요. 네. 그러니까 충만하게 그렇게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 또 결핍뿐만 아니라 충만함도 예술가에게 중요한 덕목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변만 돌아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있네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고 우리 지금 꽃청춘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오늘 훈훈하다. 오늘 승희 씨. 네. 예, 이 지금 불금 12시인데 밤 12시인데 이 아이고. 시간까지 네.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정치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